ETF 줬다고 해서 무작정 샀다가 불린 것 같다고요? 남들은 돈 버는데 나는 매일 차트 보면서 한숨만 쉰다고요? 이런 분들은 ETF 본질을 알고 나면 불안해서 완전히 해방될 텐데요. 아니, 해방될 것입니다. ETF 그거 펀드 아니에요? 펀드가 맞습니다. 정확히는 펀드의 하위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입니다. 펀드는 실시간으로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ETF와 일반 펀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일반 펀드와 달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처럼 ETF는 실시간으로 가격을 보고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삼성 주식은 시기만 잘 타면 10배, 20배가 넘게 수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ETF는 불가능합니다. 에? 잠시만요. 벌써 놀라지 마시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 위해 음식 재료를 고르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도 구하고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며 훨씬 신선한 재료를 찾아 음식 재료를 전부 구했어요. 그리고 막상 음식을 하다 보니 어떤 재료는 상하기도 했고 막상 요리를 해보니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개별 주식을 구매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밀키트를 꺼내서 요리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구성한 다양한 재료들이 정량에 맞게 들어있고 맛도 보장됩니다. 심지어 실패 확률이 적은 레시피도 담겨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죠. 이게 바로 ETF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을 묶어서 저렴하게 팔지만 위험 부담이 적은 대신 수익률 또한 극적으로 오르지 않는 안정형 주식 밀키트 같은 거예요. 이 밀키트는 내가 많은 분석을 하지 않아도 투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묶은 상품을 원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일반 펀드와는 다르게 내가 원하는 때에 사고 팔고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금, 은, 원유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미국 주식은 밤에만 투자할 수 있고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ETF는 우리 시간에 우리 돈으로 저 모든 것들을 낮은 가격에 쉽게 사면서 동시에 해당 자산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최소한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요? 이 점이 바로 일반 펀드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ETF는 매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내 돈이 어디에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은 차고 넘치는데 단점은 없나요?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지만 장점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먼저 ETF는 보통 지수를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나스닥 100 ETF는 이름 그대로 나스닥 지수를 복제한 ETF예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 중 금융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기업을 추립니다. 그 다음 이 100개 기업의 비중을 백분율로 나누고 동일하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간의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나스닥은 10% 올랐는데 내 ETF는 9%만 오를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지수와는 별개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오르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기도 하죠. 보통은 주식보다 원자재나 레버리지가 담긴 상품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큰 한방이 어렵다? 이것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는 단점은 없어요. 그러면 장점으로 가득한 상품인데 저는 왜 ETF로 돈을 못 벌까요? 먼저 분산 투자의 함정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기억하는 당신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 S&P 500,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100, 그리고 반도체가 뜬다고 하니까 반도체 테마 ETF도 조금 담고 하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세 개 ETF 모두 비슷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분산 투자가 아니라 특정 종목들에 몰빵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테마 ETF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니 증권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출시하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미래라고 하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ETF가 등장하고 AI가 대세라고 하니 AI 반도체 ETF가 나옵니다.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니까 대세인 기술 테마 ETF는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이런 테마형 ETF는 대부분 해당 산업이 가장 뜨겁게 달아올라 주가가 최고점에 가까워졌을 때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를 자극해서 상품을 팔기가 쉽잖아요. 실제로 2021년 말 메타버스의 열풍이 정점일 때 출시된 대부분의 메타버스 ETF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으며 대부분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S&P 500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현재도 우상향 중이죠. 그러면 테마 ETF는 아예 버리는 게 나을까요? 반짝 유행하는 것과 시대적 변화를 구분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정치인 테마 등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는 위험하죠. 하지만 반도체나 인공지능,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 등 이 산업이 앞으로 5년 이상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이 드는 메가 테마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가치가 있죠. 자산의 70% 정도는 안정적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지수 ETF에 깔아두어 내 자산의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 30% 정도는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 내가 공부해서 확신이 선 반도체 ETF나 AI ETF 등 테마형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 자산의 70%는 안전한 시장 지수에 묻어두고 나머지 소액으로 장기 성장할 테마에 베팅하는 것이죠. 어때요? 영상을 보고 나니 ETF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등 시장을 따라가는 지수는 산업 형태가 바뀌면 구성 종목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는 AI가 대세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 구조가 개편되면 그에 맞춰서 구성 종목도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퇴보하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있지만 얘네로 망할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ETF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보세요. 이런 정보 나중에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재테크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